2018년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한 제14차 청소년 건강 행태 조사에 따르면요. 성관계 시작 연령이 말이죠. 평균 13.6세라고 합니다. 평균이요? 그렇습니다. 와, 평균 13세라고? 그러니까 최연소가 아니고 평균이. 평균입니다. 네. 그래서 주로 처음 성관계를 경험한 곳이 노래방, 룸카페 이런 곳이 많다고 해요. 자, 정말 충격적인 실태가 많은데요. 국내 주요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 올라온 글 중에는요. 콘돔을 못 구해서 랩으로 싸고 했는데 불안해요. 어머. 남자친구랑 비닐을 끼고 했는데 임신 가능성이 있을까요? 자, 청소년들 사이에서 일명 랩 콘돔으로 불리는 잘못된 피임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뭐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건 잘못된 일입니다. 랩, 비닐봉지 등은 투과율이 높기 때문에 피임 효과가 적을 뿐만 아니라 성장 중인 청소년들의 생식기에 염증, 또 감염 등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고요. 중학생, 고등학교 아이들 강의하다 보면요. 지뢰사정. 그걸 피임법을 알고 있는 애들도 있고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임산부, 노약자, 그리고 심신미약자는 못하는 그 놀이기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만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피임법으로. 에? 성관계 가진 후에. 아니, 놀이기구 타는 게 피임법이라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임신을 안 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잘못된 걸 그건 하고 있죠. 밉네. 이걸 하면 뭐 착상이 안 된대. 이건 사실 근거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근거가 아예 없지. 없는데도 이제 아이들은 그걸 가지고 인터넷에 야 그렇게 놀이기구가 있대 별의별 얘기를 다 하고 있죠. 심각하네. 네, 듣는 여러분들도 참 답답하고 그리고 안타까운 또 얘기입니다. 어른들은 잘 몰랐던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충격적인 성 실태인데요. 자, 그렇다면 선생님, 청소년들의 이 잘못된 성 지식, 이거 어떻게 해야 교정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선 현재 우리나라 성교육이 임신 교육에만 너무 초점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교육을 더불어 피임 교육, 책임 교육도 같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권 의식이 같이 병행해야 그런 성교육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특종은 이제 청소년의 성적인 관계를 이제 권장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맞아요. 뭐 만일의 상황을 이제 대비하고 예비하기 위해 준비한 특종이니까 그 점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이번 특종도 프리한 시크릿 성상담소 앞으로 온 사연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아빠입니다. 제가 사연을 보낸 이유는요. 아니 얼마 전에 아들과 드라마를 같이 보다 주인공들의 스킨십이 어색한 침묵만 흐르다가 그냥 확 채널 돌려버렸습니다. 요즘 가수들 뮤비도 어찌나 민망한지 19금 영상에 노출된 아이들 성교육을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고민이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요즘은 뭐 인터넷은 그냥 필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튜브나 이런 데도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콘텐츠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왜곡된 성관념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이거는 뭐 모든 부모님이 다 걱정하시는 바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이들이 이 미디어 교육이 너무 절실해요. 과거에는 없었지만 지금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TV, 드라마, 네. 이렇게 만화, 웹툰, SNS, 노래, 가사 모든 것들을 이제 지도하는 거죠. 스스로 판단하고 좀 같이 토론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키스를 해요. 이런 것들 볼 때 다 봤어. 그리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보면서 이제 성교육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왜 하는지, 그 맥락은 어떻는지, 그때 심리는 어땠는지, 그리고 그거가 진짜 괜찮은 상황인 건지 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얘의 가치관도 알 수 있거든요. 요즘 아이들이 알 거 다 안다고 하지만 제대로 알려주는 것이 어른들의 할 일인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드라마와 영화가 아니라 혹시나 이렇게 정말 잘못된 경로로 야동 같은 거 보는 거 이거는 어떻게 좀 막거나 규제를 하거나 신경 써야 될까요? 아, 이게 야동이다 보니 참 말하기가 좀 힘드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아이가 함께 야동 보는 거 어떨까요? 부모랑 같이 야동을 보라고요? 예. 제가 이제 아까 아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또 이게 들켰어요. 그 아드님은 참... 근데 우리 애가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엄마 말로만 진짜 가짜 진짜 그런 건 안 하면 안 돼, 보면 안 되라고 말하지 말고 왜 보면 안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달래요. 논리적으로 날 설득해라. 네, 그래서 같이 보셨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엄마 몇 개 갖고 와? 그래서 내가 10개를 갖고 와. 그럼 내가 10개를 보고 내가 너한테 얘기해 줄게. 그래서 12부터 저도 봤죠. 12 들어봐. 그래서 이렇게 둘이서 깜깜한데 보게 됐죠. 그래서요. 어떻게 됐어요? 알아서 자기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잘못된 걸 알겠대요. 오히려. 너무 남성 위주로 찍었고 여자가 너무 힘들어하고 이게 너무 좀 잔인하고 이런 것들이 동의 없이
강제로 하는 거라고 내가 느껴졌다. 여자 입장까지 고려한 거를 자기가 처음 느꼈대요. 그래서 순간 아무 말 다 알아서 하니까 제대로 봤다고 맞다고. 가르쳐 준 것도 없는데 스스로 깨우쳤네요. 네. 완전 좋은 교육이네요. 그리고 이런 잘못된 것들을 짚어주고 네. 올바른 성에 대한 관념이 생기도록 꼭 지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의 한 고등학교 남학생이 운동장 벤치에서 능숙하게 간단하게 기저귀를 갈아주는데요. 막내 아들, 막내 동생. 자, 이 아기의 정체 바로 사람이 아닌 특수 인형입니다. 이거 되게 비슷하다. 자, 신생아와 똑같이 생긴 이 특수 인형은요, 미국 고등학생들을 위한 성교육 교재로요. 학생들이 직접 약 일주일 동안 인형을 돌보며 육아 시뮬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자, 인형 뒤에 센서가 달려 있는데 실제 정말 아기처럼요. 우는 패턴까지 신생아와 완전 비슷합니다. 1시간 동안 수차례 우는 것은 물론이고요. 심지어 모두가 잠드는 고요한 새벽에도 시도 때도 없이 울음을 터뜨리는 통에 와, 울지 말고 제발 좀 자라. 너 때문에 나도 울고 싶다. 이렇게 인형을 돌보는 동안 실제 육아 대디, 육아맘처럼 잠도 거의 못 잔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고등학생이면 사실 고등학생도 애인데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인형을 갖고 왔어요. 에? 어머, 저걸요? 네, 미국에서. 네. 보시겠어요? 아니 그리고 무게가 상당해. 무게가 애기 무게구나 정말. 네. 아 무게도 실제로 똑같이 했구나. 네, 그러네. 실제 똑같죠. 아, 뒤에 센서가 뒤에 있네. 센서가 있어요. 아 여기 센서가. 네, 그래서 그 미국에서는 한 사람이 이 아이를 데리고 있다가 얘가 울면 가서 얘한테 키를 꽂아서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일지별로. 그래서 미리 연습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육아 교육이 아니고요, 성교육 중에 하나인 거. 아 이게 맞네. 그러니까 이 성생활 뭐 성관계 얼마나 책임감 있게 그렇지. 네. 신중하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글로 배우는 게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교육이네요. No, didn't you bird? 성교육계의 강국, 선진화된 성교육으로 주목받는 나라가 바로 독일입니다. 독일은 1992년부터 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지정해서요. 만 6세인 1학년부터 10학년까지 학교뿐 아니라 성교육 전문기관을 통해서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받아들이기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독일에서는 실제로 어린아이들이 읽는 책이라고 합니다. 예? 동화책입니다. 네, 이게 동화라고? 네, 세긴 세다. 그렇죠. 그림뿐 아니라 내용도 정말 디테일 끝판왕입니다. 남자의 성기가 여자의 질에 들어가는데 아기가 엄마의 뱃속에 들어가는 방법이다. 뭐 이런 구체적인 설명이 적혀 있고요. 시간이 흐르며 뱃속의 아기가 어떻게 자라는지에 대한 내용도 세세히 설명돼 있습니다. 그냥 고민 안 하고 직진했네요. 아,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우리나라 성교육에 비해 꽤 적나라하고 디테일하고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잘못된 성지식 이런 것들이 혼란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독일만의 독특한 성교육법이 또 있습니다. 이 교육을 위해선 준비물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뭐죠 이게? 뭐 자 같은 건데요? 전혀 모르겠는데요. 독일의 성교육기관에서 교육할 때 사용하는 자, 이 자의 용도가 무엇이냐? 바로 남성의 성기 둘레를 재는 겁니다. 근데요. 왜 째요? 선생님 근데 재는데 이유가 있나요? 네, 저게 왜 교육? 자, 이 말도 안 아직도 되는 이렇게 얘기가. 무지한 겁니다. 왜 재냐고요? 저걸 아니 그 재는데 교육에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하하, 이날 답답해서 말이 안 나옵니다. 네? 자, 일단 둘레가요? 자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머. 길이뿐 아니라 둘레를 함께 측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치를 구분해서 써놨습니다. 각 구간별 수치는 바로 콘돔의 사이즈를 의미합니다. 아. 예를 들어 성기의 둘레가 10cm라면 작은 사이즈의 콘돔, 12cm라면 표준 사이즈의 콘돔을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이는 자신의 신체에 맞지 않는 크기의 콘돔을 사용할 경우 피임에 실패할 수도 있으니 내 성기 사이즈를 정확히 알고 제대로 된 피임을 하자,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본인의 크기는 아무도 모를 거예요. 뭐 재보진 않죠, 사실 그거를. 근데 이게 무지한 거예요. 야. 사실 뭐 맞지 않는 콘돔 쓰면은 아니, 사실 전 사이즈가- 위험한 거잖아요. 사실. 전 사이즈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보통 사람들이다 보니까 한 가지 콘돔만 많이 봐요. 근데 해외에 가다 보면 사이즈별로 다 있어서 있어요. 다양하게 자기 거 맞는 걸 골라서 이제 사용하게끔. 생각은 디테일하게 진짜 안 진짜. 해봤네. 저도 요즘에 아까 뭐 야동이고 뭐고 이제 막을 수 없는 시대가 됐잖아요.
저렇게 아예 대놓고 해버리니까 전혀 음습함이 없는 게 난 너무 클린해 보여요. 아니 이게 저래야지 네. 예기치 못한 사고가 없다니까요. 차라리. 만 4세부터 연령별로 맞춤 성교육을 실시하고요. 15세가 되면 부모와 자녀가 구체적인 피임법에 대해 대화를 나눈다는 정말 클래스가 다른 북유럽의 성교육. 그런데 북유럽 국가 중에서도 1955년부터 성교육이 의무화돼 최초의 성교육 국가로 불리는 나라 스웨덴은요. 3세에서 6세 아이들을 위한 스웨덴의 성교육 영상 클래스 바로 이 정도입니다. 3세에서 6세. 네, 3세에서 6세입니다. Pop it up, pop, snippity snop. Här kommer snoppen i full galopp. Snippity 어머머. 오, 이젠 제가 뛰네. 잉크까지. 야, 노래 되게 좋다. 네. 정확하게 이름도 알려 딱 주더라고요. 저희가 이 스웨덴어라 감이 안 오는데 저게 정확한 표현인 거죠? 자, 이게 3세에서 6세들이 꼭 봐야 하는 영상입니다. 가사도 안 복잡해.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건데 다른데 같아. 끝. 자, 이 영상 2015년 스웨덴 공영방송에서 3세에서 6세 어린이들을 위해 제작한 어린이용 성교육 애니메이션 스노펜과 스니판. 아니 공영방송이라고요? 공영방송이에요.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남성과 여성의 성기 맞습니다. 2015년 1월 이 애니메이션이 너튜브에 업로드되고 약 한 달 만에 조회수 5만 뷰를 기록. 뜨거운 반응에 영어 버전까지 제작됐습니다. 애니메이션이 나오자마자 일부 국가에서는 애들이 보기에 너무 선정적인 거 아닙니까? 라며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이 노래를 만든 작곡가 요한 홈스톰은요. 이 노래는 어린아이들에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을 알려주죠.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남녀의 신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노래라고 전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보통 4, 5세 아이들이 자신의 신체에 눈을 뜨거든요. 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나랑 다른 것들이. 그때는 관심이 없다가. 그러면서 질문도 폭발을 해요. 이게 뭔지 그리고 그래. 이게 뭐 하는 건지. 눈에 보이니까. 그러다 보니 이런 영상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뭐 목욕탕 가도 뭐 그러겠죠. 나 왜 오빠랑 달라? 모르겠죠. 어린 딸이. 네. 놀랍게도 많은 이들의 우려와는 달리 아이가 영상을 보고 자신의 몸을 더 사랑하게 됐어요. 영상 보여주고 목욕하는데 자기 신체 부위를 정확하게 말하더라고요. 이 부모님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반응들이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도 이제는 자연스러운 성교육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집단 성폭행, 범인은 학교 친구들. 도 넘은 성희롱, 충격의 단톡방.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한 충격적인 소식들. 바로 10대 청소년들이 잔혹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건데요. 이 기사를 보다가 이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의 나이를 보고 저는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는 너무 어린 학생들이 제가 듣기에도 너무 충격적인 일을 그냥 하니까. 최근엔 10대들의 성폭력 범죄 유형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스마트폰의 보급과 SNS가 확산되면서 10대들의 불법 촬영, 성희롱 단톡방 등 디지털 성착취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일명 몰카 범죄로 입건된 19세 미만 피의자가 2011년에는 87명이었는데 2016년에는 601명으로 5년 사이에 무려 7배나 증가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게 피해자가 대부분 또 학교의 친구라는 사실입니다. 피해자에겐 가해자를 또 매일 봐야 되는 현실이 더 큰 2차 가해가 돼버리고 마는 거죠. 학교를 안 갈 수도 없고. 그런데 말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가해자인 청소년들이 이런 성범죄에 대해서요. 에이, 친구들끼리 재미삼아 한 일이에요. 그렇게 단순한 놀이 문화로 여긴다는 것이죠. 결코 허용될 수 없는 명백한 범죄를 말이죠. 네, 심각한 문제 맞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이 너무 너튜브를 많이 보다 보니 엄마 몰카를 하고 있더라고요. 엄마를 몰카를 찍는다고? 네, 자는 모습, 어머. 샤워하는 모습, 자기가 몰래 찍었다. 그거 올리면 이제 반응 좋고 조회수 나오니까 그러는구나. 우리 엄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진짜 엄마인가 아닌가 그렇죠. 애들이 이렇게 할까. 초등학교 거기다 또 좋아요를 누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개념도 없는 거죠 뭐. 이런 불법 영상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한번 고려해 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심각하다. 돼? 죄의식이 없다는 게 더 놀랍네. 그게 너무 무서운 거야.
그리고 요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일명 N번방, 박사방 사건,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비밀 SNS상에서 공유, 판매한 사건이고요. 확인된 피해자만 100명이 넘습니다. 이 악랄한 성범죄에도 10대 청소년들까지 가담해 더 큰 충격을 안겼죠. 성착취물 동영상을 유포하고 회원들을 모집한 비밀 SNS 방의 운영진 중에는요. 겨우 16살이 된 학생도 있었고요. N번방을 모방해 제2의 N번방을 만든 10대도 있었습니다. 저건 뭐 어른이 해도 충격인데 저건 10대들도 많이 가담을 하고 있다니까 이게 더 충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운영진이 10대인데 그걸 이용한 사람도 30, 40대 어른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대부분 어른들이 30대죠. 그러니까 그 어른들이 그거를 소비할 게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너무 안타까워요. 네. 그 10대 성범죄 방지를 위해서 어떤 성교육이 좀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가해자 예방 교육이 너무 절실해요. 네. 남녀노소로 다 얘기하는 거죠. 가해자 예방은 뭐냐면 술을 강제로 먹이지 마. 허락 없이는 하면 안 돼. 이런 게 가해자 예방 교육이에요. 그래서 그 누구도 그렇지만 안 된다. 존중해야 된다. 주체성 있는 사람한테 자기 성적 결정권이 있다. 이 교육을 하는 게 가해자 예방 교육이에요. 우리가 이런 공부를 안 하면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요.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삶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여파로 신종 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백신 사기 이런 걸 많이 했잖아요. 그죠? 백신 놔주는 척하면 딴 거 놓고 빼돌리고. 뭐 어떤 걸까요? 아니면 이게 택배 많이 시키니까 뭐 물건 훔쳐가는 거? 코로나19로 학교와 기업 등에서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강의 회의가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인 온라인 플랫폼에서 욕설이나 음란물 등을 배포하는 범죄, 이른바 줌바밍이 기승을 부리는 겁니다. 줌바밍은 유명 화상회의 플랫폼인 Z사와 폭격을 뜻하는 바밍의 합성어로요. 신조어까지 등장할 정도로 줌바밍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20년 4월에는 국내 한 고등학교에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던 중 낯선 남성이 자신의 신체 부위를 노출. 당시 교사가 급하게 수업을 종료하는 사건이 있었고요. 2021년 3월에는 한 대학교의 온라인 강의 중 한 10세 소년이 난입해 욕설과 음란물로 도배, 난동을 피우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이 같은 줌바밍을 일종의 놀이문화로 인식, 그저 단순히 재미로 혹은 장난으로 온라인 테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장난이 아닙니다.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줌바밍을 한 가해자가 욕설을 했을 경우 모욕죄에 해당. 음란물을 배포했을 경우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데요. 뿐만 아니라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는 교사의 업무를 방해했기 때문에 업무 방해죄로 처벌이 가는 더 무거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저런 범죄를 저지르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너무 뭐 손가락 하나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장난을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심각성을 제대로 알고 정말 단호한 처벌을 통해서 경각심을 좀 일깨워야 될 것 같습니다. 날 못 잡는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의외로 다 잡힙니다.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은밀한 대화가 오간다고 하는데요. 너 그거 구했어? 난 하지. 병원에선 처방 안 해주더라고. 야, 무슨 걱정이야. 요즘 SNS에서 다 팔아. 같이 사자.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 이 약이 엄청난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바로 향정신성 식욕 억제제. 나비처럼 생긴 모양 때문에 일명 나비약이라 불리는 약입니다. 자, 요즘 일부 청소년들의 경우 깡마른 몸매에 대한 병적인 선망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이어트를 위해 무작정 굶다 못해 먹고 토하기를 반복하는 일명 먹토. 또 씹기만 하고 뱉어버리는 일명 씹토에 그치지 않고 인위적으로 식욕을 억제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식욕 억제제를 구입해 복용하는 겁니다. 아, 저걸 왜 선호할까? 마른 체형을 선호하면서 뭐 개말라, 뼈말라 뭐 이런 말까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불법적으로 구입해야 되는 약이면은 함부로 복용하면 절대 안 될 텐데 이거 큰일인데요. 그렇습니다. 청소년들의 일명 나비약을 은밀히 구해야만 했던 이유. 전문가들에 따르면요. 나비약의 성분은 일명 필로폰이라 불리는 메스암페타민과 유사합니다. 청소년들이 마약에 손을 댄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나비약의 일부 성분이 마약류로 지정됐을 만큼 중독성과 위험성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의사의 처방이 필수. 만 16세 이하 청소년에겐 처방하지 않고요. 일부 심각한 비만 환자들이 의사의 처방에 따라 단기간에 소량만 복용하는 약입니다. 하지만 살 빼는데 혈안이 된 일부 청소년들은 SNS 등에서 이 나비약을 불법적으로 구매, 남용하고 있는 건데요. 아이고. 결국 나비약 남용으로 인해 중독성, 환각, 환청, 공격성 증가, 자해 시도 등 끔찍한 부작용을 겪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마약류라고 하니 부작용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중독 위험도 있는 거고요. 네. 실제로 지난 6월 경찰은 마약류로 지정된 식욕 억제제를 불법 유통 복용한 혐의로 59명을 입건했는데요. 판매자, 구매자 모두 10대 청소년이 대다수. 그중에는 겨우 13살에 불과한 아이들도 많아 충격을 더했습니다. 청소년들 사이에 불법 성행하는 마약성 식욕 억제제, 나비약. 부디 청소년들이 이 나비약의 위험성을 똑바로 인지하고 더 이상 부작용 또 피해에 시달리지 않도록 범죄 수렁에서 빠져나오길 바랍니다. 자, 혹시라도 방송 보시면서 뭐 관심을 기울였던 분이 있다면 이건 마약이니까 절대로 구매하려는 생각 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특종은 2018년 10월 프랑스 파리 남동부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뭔데? 뭐야? 총이야? 또 찍고 앉았네. 뭐 하는 거야? 찍는 놈, 이거 총으로 장난하나 봐요. 찍는 놈도 웃고 앉았네. 찍는 놈이 웃고 앉았잖아. 자, 대체 무슨 상황일까요? 이 총을 든 사람은 이 학교의 학생인 15살 에르브. 그리고 총으로 위협받고 있는 사람은 이 학교의 교사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학생이 교사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 자, 그런데 급박한 상황에서도 다른 학생들이 키득키득 웃고 있었던 이유. 이거 장난감이에요. 장난친 거라니까요. 에르브가 겨누고 있던 총이 가짜 총이었던 겁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아? 가짜인지 진짜인지. 가짜만 해도 되니? 씨.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놀라웠을 것이고 트라우마가 되겠습니까? 학교 선생님 계속 하겠어요 어디? 되게 자괴감 들 것 같아. 내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연하지. 아이고 저 학생도 진짜 위험한 게 저거 이제 진압하러 경찰에 오잖아요? 무기 들고 있으면 쏩니다. 그렇지. 실제로 외국 학교에서 학생이 총격 테러를 일으켜 수십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종종 있었는데요. 그때 출동한 경찰이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범인이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당시 피해 교사는 에르브가 겨눈 총이 가짜 총인지 몰랐다고 하는데요. 만약 경찰이 출동했다면 에르브 스스로도 위험해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요. 저 장면을 경찰이 봤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바로 일단 제압해야죠 일단. 아니 대체 저런 짓을 한 이유가 뭐예요? 에르브가 교실에서 총을 겨루던 당시의 상황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결석 때문에? 에르브는 자신이 지각을 했는데 선생님이 결석으로 표시하자 화가 나서 이런 끔찍한 일을 벌였다고 합니다. 이거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저걸 찍고 있는 놈도 어이없고 총을 들고 간 놈도 어이없고 두 놈 다 처벌했으면 좋겠네요. 당시 다른 학생이 현장을 촬영해 SNS에 공개해 프랑스 전역은 큰 충격에 빠졌는데요. 이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결국 에르브는 가중 처벌이 가능한 폭력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잘했다. 이거 찍은 놈 기소됐다는 얘기는 없나요? 이 찍은 놈도 기소돼야 되는데 이거. 친구 놈은 저 총 들고 있는 친구 잡혀가는 것도 찍으면서 키득거릴걸? 정신이 나간 거야, 아예. 슬픈 조회수에 현실이네요. 그냥 눈이 멀어가지고. 그럴 수 있다는 말에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게 너무 슬프다. 내가 농담하는 게 아니야.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이번엔 영상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이래?
아니 뭐야? 뭐야? 저 왜 저러고 있는 거야? 아니 저렇게 저거 진짜 너무 위험하다. 설마 저 영상 찍으려고 저러고 있는 건 아니지? 아니 좋아요 받으려고 전투기 출격한다고? 아니 그러니까 뭐 이왕 뭐 연습 비행하는 김에 뭐 저 좀 붙어봐. 이거 아니죠? 2022년 4월 영국 런던을 출발해 스페인령 발레아레스 제도 메노르카 섬으로 향하던 비행기. 그런데 탑승객으로 추정되는 누군가가 SNS에 이 비행기를 폭파시킬 것이다. 나는 탈레반이다. 라는 글을 게재. 어머. 비행기 테러라는 비상 상황에 스페인 당국은 즉시 특수 군사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먼저 F-18 전투기 2대를 출격, 비행기를 호위하며 메노르카 공항에 비상 착륙시켰는데요. 이후 비행기는 격리구역으로 이동한 뒤 폭발물 해체 전문가, 탐지견 이런 전문 인력들이 투입돼서 비행기 안을 수색했고요. 승객들도 모두 내려서 검색을 받아야 했습니다. 장장 4시간 가까운 긴장감 속에 수색이 벌어진 뒤 드디어 밝혀진 테러범의 정체. 아 설마. 저 SNS 장난이었지. 주제 때문에 불안한데요. 범인은 바로 탑승객이었던 18세 찰리. 그런데 찰리는 탈레반이 아니었습니다. 친구들과 여행 중이었던 찰리에 따르면 그냥 친구들끼리 장난친 거였어요. 하지만 결코 장난으로 용납 불가한 찰리의 행동은 어마어마한 결과를 불렀습니다. 한 국가가 나서서 군사작전을 벌였으며 수많은 승객이 극심한 공포에 떨었고 다른 항공기들은 지연되는 등 막대한 군사,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테러에 대한 극심한 트라우마를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야, 그러니까 저 전투기들이 호위해 주려고 출동을 한 거였네요. 맞습니다. 아니 그 SNS 메시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불안해 죽겠는데 옆에 양옆에 전투기가 날아다니면 그렇지. 이거 진짜 실제구나 이제 끝이구나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결국 철이 없어도 너무 없던 금쪽이 찰리는 그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했습니다. 먼저 스페인 당국에 의해 구금, 소식을 들은 엄마가 놀라 달려와 보석금을 내주었지만 여권 압수,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스페인을 떠날 수 없게 됐고요. 전투기 연료 비용과 출격 비용, 폭발물 탐지와 작전 비용 등등등등등 최소 5만 파운드, 한화 약 8천만 원을 배상해야 하고요. 그리고 항공법에 따르면 항공기를 위험에 빠뜨린 경우 최대 25년까지 형을 받을 수 있으며 전 세계 항공사로부터 금지령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테러는 장난의 대상이 절대 될 수 없다는 걸 우리 금쪽이 이제 잘 알았죠. 호주의 로트네스트 섬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동물이라 불리는 쿼카가 살고 있습니다. 웃고 있네요. 웃고 있죠. 귀여운 외모로도 인기지만 사실 이 쿼카는 멸종 위기 취약종으로요. 호주 정부는 이 쿼카를 만지거나 쿼카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까지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먹이를 줘도 안 돼요? 쿼카는 사람을 잘 따르는 특성이 있어서 웃으며 다가오는 벌금, 걸어다니는 벌금 등의 별명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별명 이해가 확 된다. 저렇게 다가오는데 먹을 거 안 줄 수 있어요? 저 표정으로 오면 정말 심각한데?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금쪽이들의 철없는 만행, 이 사랑스러운 동물 쿼카도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2021년 8월 호주의 한 10대 소녀 A 양이 쿼카에게 먹이를 주는 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 그런데 그 먹이의 정체가 정말 충격적이어서 논란이 됐습니다. 뭘 먹인 거야? 왜 괴롭혀? 이거 죄 없는 동물들 그냥 두지 말고 그냥 방치해 차라리 뭘 네. 이상한 걸 먹였죠 또. 내버려 둬요. 호주의 한 금쪽이가 쿼카에게 준 충격적인 먹이의 정체. 뭐야 이게? 자, 전자담배? 뭐예요? 피고 있는 거야? 전자담배라고? 그걸 왜 먹어? 담배를 피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참 진짜. 쟤 중독될 거 아니야 그거. 우선 영상 속에서 전자담배를 들고 있는 게 아주 앳된 10대 소녀였기 때문에 영상을 본 많은 누리꾼들은 1차적으로 충격을 받았고요. 그리고 헤이 쿼카 일로 와서 이것 좀 먹어봐.
인간에게 호의적인 쿼카를 꼬드겨서 마치 먹이인 척 쿼카의 입에 전자담배를 밀어넣는 모습에 2차 충격. 그렇게 담배를 피우게 된 쿼카를 본 누리꾼들은요. 쿼카는 인간을 믿었는데 철없는 소녀가 이를 이용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동물에게 그런 잔인한 행동은 용납할 수 없다. 동물을 소품 취급하는 거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하며 격한 분노를 표했습니다. 일단 몸에 해롭다는 건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왜 줘? 근데 이게 담배가 인간에게도 백해무익하다고 하지만 인간보다 덩치가 작은 그럼요. 친구한테는 훨씬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훨씬 그 농도가 쉽게 빠르게 그렇죠. 들어갈 거 아니에요. 요만할 거 아니야, 얘가. 동물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기본적인 생명 존중의 생각을 가져야 돼요. 호주 당국에서는 동물학대 혐의에 대해 최고 5년의 징역과 수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엄벌로 대처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생명을 존중하는 기본적인 태도라는 걸 이 쿼카를 괴롭히는 소녀를 포함해서 수많은 금쪽이들이 제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2010년 인도 아얄루르에서 실종된 18세 소녀 사지타. 당시 경찰까지 수색에 나섰지만 사지타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는데요. 그런데 가족들도 모두 포기할 무렵 드디어 실종 11년 만인 2022년 6월 사지타를 찾아냈습니다. 일단 다행인데 네. 사지타가 또 뭘 하지 않았을까. 아, 자작극이었나? 사지타는 무려 11년 동안 자신의 집에서 고작 500m 떨어진 누군가의 집에 있었습니다. 아, 11년이면 납치? 아, 근데 11년은 500m 떨어진 곳에서 발견을 왜 못해? 난 그게 더 신기해. 몰래 변장하고 다녔나 보지. 변장을 해? 놀랍게도 사지타는 자신의 의지로 그것도 거의 한 방 안에서 자발적으로 감금 생활을 했습니다. 에? 과연 그녀에게 어떤 사연이 있었느냐? 자기야, 나 일 다녀올게. 오늘 도시락 반찬 자기 좋아하는 시금치 카레라더라. 이거 먹고 있어. 자기야, 오늘은 다들 일 나가서 아무도 없어. 나와도 돼. 사지타가 11년간 지낸 곳은 바로 남자친구 라흐만의 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지타는 왜 스스로 남자친구의 집에서 감금 생활을 했느냐? 종교가 달라도 우리 사랑을 막을 수 없어. 집안의 반대가 두려웠던 사지타는 부모님 마음은 생각도 안 하고 가출을 감행했던 건데요. 아이고. 근데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런 건 알겠는데 남자친구란 사람도 사랑을 하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게 방 안에 그렇게 감금해 놓는. 부모님한테 데리고 가야지. 11년 동안 그 얘기를 못하고 모든 사람을 속였을 거 아닙니까? 심지어 남자친구는 가족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뭐? 사랑 때문에 집 나온 금쪽이는 부모님이 자기를 찾든 말든 방에서 이어폰 끼고 TV도 보고 남자친구가 챙겨주는 음식도 먹고 창문을 통해 몰래 화장실도 갔습니다. 11년 동안 화장실을 도대체 몇 번을 갔겠어? 그걸 안 들켰다고? 무려 11년간의 숨바꼭질이 가능했던 건 남자친구의 가족들이 낮에 모두 일하러 나갔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가족들이 방에 들어갈라 치면 내 방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들어가지 마. 난리 생난리. 하지만 가족들과 크게 다툰 남자친구가 사지타를 데리고 몰래 가출하면서 이에 가족들이 실종 신고, 두 사람을 찾은 경찰에 의해 사지타의 실종 사건도 11년 만에 해결된 겁니다. 11년의 세월 동안 사랑 때문에 부모 속 썩인 금쪽이 속 썩인 만큼, 아니 그것보다 더 부모님한테 잘하세요. 각종 방송이나 게임 등에서 이 바나나 껍질을 밟고 넘어지는 장면, 한때 개그 소재로 많이 사용됐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와 다를 바 없이 바나나 하나로 시작된 단순한 장난이 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큰 사건을 일으켰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다 짜여진 개그 프로에서나 볼 때나 이게 재밌고 웃긴 거지, 저걸 실제로 저런다고 생각하면. 아니, 낙상으로 돌아가신 분들 너무 많아요. 그럼. 근데 오늘 금쪽이들은 방심할 수가 없다. 2018년 11월 미국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의 한 중학교. 한창 사고칠 궁리를 하던 우리의 중학생 금쪽이들은요, 이번엔 바나나에 꽂혔습니다.
중딩 금쪽이들은 바나나를 야무지게 먹은 뒤 야, 우리 다음 시간 미술 시간이잖아. 미술쌤 한번 놀려볼까? 아이, 그래. 야, 미술쌤 오시기 전에 빨리 하자. 미술실 문 손잡이에 끈적끈적한 바나나 껍질을 쓱싹쓱싹 발라놓고요. 심지어 미술교사가 교실에 들어오자 바나나를 통째로 들고 교사 쪽으로 투척! 하극상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해당 미술교사가 목숨을 잃을 뻔했기 때문입니다. 바나나 던졌다고 죽진 않잖아요. 사실 미술교사는 중증의 바나나 알레르기를 앓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던진 바나나와 접촉한 그녀는 결국 과민성 쇼크에 빠졌고요. 다급히 약을 투여받은 뒤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해당 사건의 가해자인 중학생들은 미술교사가 중증의 바나나 알레르기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 다 알고 벌인 일이었습니다. 아이 뭐 알레르기라고 하는데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겠고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래봤자 어디 좀 붓고 말겠지 뭐 네. 이렇게 생각했겠지. 얼굴이 웃겨질 거야 뭐 이런 정도? 실제로 미술실의 문에는요. 학생 여러분, 저는 심한 바나나 알레르기를 앓고 있어요. 그러니 바나나를 먹은 후에는 꼭 손을 씻고 수업에 들어와 주세요. 저런 당부와 함께 바나나 접근 금지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야, 저 정도로 심각하구나. 그러니까 바나나를 만진 학생의 손이 닿는 것도 안 되는 수준인가 봐요. 그렇지. 바나나 프리존이래잖아. 저거 알려준 거를 악용한 거네. 성인들이라면 뭐 바로 뭐 여지 없이 그냥 아이, 바로 무조건- 처벌을 면치 못하는. 무조건 살인 미수지. 철없는 금쪽이 중학생들에 의해 한순간 목숨을 잃을 뻔했던 미술교사. 천만다행히도 큰일은 벌어지지 않았지만요. 만약에 대처가 조금이라도 늦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건에서 몰랐다는 핑계는 통하지 않습니다. 생명과 안전에 대한 경각심부터 키우시길 바랍니다. 이번 특종은 한때 미국 캘리포니아주 버클리 일대를 시끄럽게 했던 사건입니다. 2021년 6월 21일 단 하루 동안 한 지역에서 한두 건도 아닌 무려 4건의 연쇄 방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나 진짜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싶은데 이거 설마 챌린지예요? 아, 연쇄적으로 4건이 일어났으니까. 방화 챌린지. 버클리 일대를 뒤집어 놓았던 4건의 연속 방화 사건. 그런데 놀랍게도 범인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그것도 겨우 12살이었던 어린 소녀 A양이었습니다. 아니 이건 챌린지가 아니라서 다행이긴 한데 왜 12살짜리가 방화를 해요? 아니, 금쪽이들 너무 무섭다, 갑자기. 아 진짜 어이없네. 시한폭탄이야. 사건의 진상은 이랬습니다. 당일 오전 10시 22분 A양이 한 주택 근처 잔디밭에서 대범하게 방화를 시도. 하지만 다행히도 화재가 크게 번지기 전에 주민들이 발견해 불길은 금방 잡힐 수 있었지만요. 그 후 채 4시간도 지나지 않은 오후 2시. 운 좋게 주변의 눈을 피해 발각되지 않았던 A양은 근처의 또 다른 잔디밭에 2번째 방화. 이번엔 소방대원들이 출동해 진화 작업을 펼쳐야 했습니다. 아이고야. 그리고 캘리포니아 이런 데 진짜 건조하고 그렇잖아요. 저게 왜 얼마나 취약하죠. 조그마한 불로 얼마나 면적이 많이 탔습니까? 산불 맨날 나잖아요. 그 잔인한 재앙이 있었잖아요. 아니 누구한테 걸렸으면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아니, 12살이면 그만해야지. 충분히 그런 거 인지할 만도 한 나이인데. 그럼. 왜 저랬나요? 아니 진짜. 근데 왜 그런 거야 도대체? 네. 포기란 없었던 불굴의 금쪽이 A양. 소방대원들이 자신의 2번째 방화 장소에서 진화 작업을 펼치는 동안 첫 번째 방화 장소 근처로 다시 찾아간 A양은 마른 나뭇잎 더미를 노리고 어머. 3번째 방화를 시도. 오후 7시 28분 한 주택 건물을 태운 것을 마지막으로 무려 4번의 위험천만한 불장난을 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인근 감시 카메라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양을 체포. 다행히도 빠른 대처를 한 덕에 A양의 방화로 인해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요. 당시 버클리 지역은 몇 달간 이어진 건조한 날씨 등으로 자칫 큰 화재로 이어질 위험성이 다분했던 만큼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만 했습니다. 아픈 소녀였나 약간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예.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렇다면 자칫하면 더 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빨리 치료를 받아야죠. 더 심각한 문제네요. 모든 문제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죠. 위험한 범죄를 저지른 12살 A양. 마음 치료와 더불어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 또한 가정과 국가에서 제대로 훈육해야겠습니다. 2018년 1월 미국 위스콘신주 한 가정의 아버지이자 남편이었던 보 글리치. 언젠가부터 그는 안색이 초췌해지고 호흡이 가빠지고 어눌해진 말투에 자주 비틀거리기까지.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이상 증세를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는데요. 이에 의사는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의 제일 큰 원인일 수도 있고요. 평소에 에너지 음료를 많이 드신다고 하니 그건 일단 끊으셔야겠습니다. 그가 평소 자주 마시던 에너지 음료를 지적. 실제로 클리치가 에너지 음료를 끊자 이상 증상들이 거짓말처럼 없어졌습니다. 네, 에너지 음료 속에 어떤 성분이 또 뭐 알러지처럼 안 맞는 거 아닐까요? 대부분 그 성분이 카페인일 텐데 카페인. 카페인에 뭐 약간 민감하다던가. 근데 오늘 주제가 금 쪽이잖아. 아, 또 그 에너지 음료에 뭐 탔나? 금 쪽에 탔지? 당시 클리치와 그의 아내 린다에게는 믿고 싶지 않은 심증이 있었습니다. 바로 10대 아들 타일러의 의붓아버지 클리치를 향한 수상쩍은 행동들. 평소 타일러는 의붓아버지 클리치의 갈비뼈를 퍽퍽 때리고 발을 툭툭 건드리는 등 짓궂은 장난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저기 뭐 장난이야. 그거는 약간 장난이라기 보기에는 도가 지나쳤는데요. 저기 무슨 장난이에요. 자, 그래서 문제가 된 에너지 음료를 조사해 본 결과 충격적이게도 클리치가 마셨던 에너지 음료에서 헛간에서 소에게 쓰던 동물용 진정제가 검출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헛간 구석에서는 음료에 이물질을 투여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주사기까지 발견됐는데요. 야, 여기까지 썼을 정도면 되게 주도면밀하다. 아들 범인인가요? 클리치가 마시는 에너지 음료에 동물용 진정제를 넣었던 범인은 아들 타일러였습니다. 아, 이제 애가 아니잖아. 무슨 애가 저래. 그것도 정확한 양을 넣으려고 주사를 쓴 걸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이 넣으면 큰일 나니까. 이게 사람이 먹으면 어떻게 될 줄 알고 이거 사람한테 써요? 저 의붓아버지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누군가 날 그렇게 미워하고 있다는 걸. 2022년 인도 아삼주.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15세 소녀 아시아와 부모. 사실 소녀는 얼마 전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를 일으키는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HIV에 접촉했는데요. 접촉했다는 건 뭐죠? 약간 뭐 범죄에 휘말린 건가요? 충격적이게도 아시아는 HIV에 감염된 피를 스스로 주사했습니다. 왜? 뭐? 뭐하러? 왜? 아무도 우리 사랑을 막을 순 없어요. 내 사랑을 증명해 보이겠어. 아시아는 3년 전 SNS를 통해 남자친구 사돌라를 만났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남자친구는 HIV 양성. 아이고. 이 사실을 안 아시아의 부모님은 두 사람의 교제를 극구 반대했습니다. 너무 이해된다. 반대할 수 있지. 어떻게 너무 저걸, 이해된다. 어떻게 저걸 냅두겠어. 슬프지만 이해된다. 이에 아시아는 무려 3번이나 가출하며 부모님의 속을 썩였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끝까지 교제를 허락해주지 않자 사랑에 눈이 먼 나머지 아시아는 HIV에 감염된 남자친구의 피를 자신에게 직접 주사하는 짓으로 자신의 몸과 건강을 볼모 삼아 부모 마음에 대못을 박아버린 겁니다. 정말 대못을 박았네 진짜. 아니 뭐 사랑이라는 게 참 숭고한 거긴 한데 저거는 정말 부모 입장에서는 진짜 부모에 대한 사랑은 없었나 보죠.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사랑은 사랑도 아닌가? 남자친구는 자신이 말렸지만 아시아가 말을 듣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의 부모님은 남자친구를 고소, 현재 20살인 그는 경찰에 구금됐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정신을 못 차린 우리 금쪽이가 한다는 말이 또 가관입니다.
저한테는 무슨 일이 벌어져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우리 오빠는 풀어주세요. 네. 영원할 것 같은 사랑에 정말 눈이 멀어버린 소녀의 행동. 돌이켜보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었는지 제발 눈을 뜨는 순간이 빨리 오길 바랍니다. Everything will be all right. 이번 금쪽이의 사연은 무려 미국 국립생물공학정보센터에 소개된 사연입니다. 2021년 공개된 15세 인도 소년 금쪽이의 엑스레이 사진. 또 안개 같은 게 있지 않나요? 저 뭐가 빨간 이렇게 동그라미 자리에? 이물질들이 막 보여요. 그죠. 엑스레이 사진 팔 곳곳에 궤양이 발견됐습니다. 우리 금쪽이의 팔이 이 지경이 된 이유. 팔에 수은을 3번이나 넣었어요. 내 꿈 울버린에 나오는 머큐리가 되는 거거든요. 좀 맞자. 좀 맞아야 되겠다. 아 저렇게 수은 중독됐는데 맞기까지 해야 됩니까? 수은은 1급 발암물질입니다. 머큐리 되기가 쉬워요? 머큐리는 그냥 근데 이게 웃으면 안 될 일인데 너무 황당하니까 웃음이 나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마블 히어로 중에 하나인 머큐리는 수은 같은 무독성 금속의 몸을 가진 캐릭터인데요. 소녀는 머큐리가 되겠다며 체온계에서 수은을 모으는 쓸데없는 정성과 노력을 한 결과 초능력 대신 궤양을 얻었고요. 불행 중 다행으로 수은 중독은 아니지만 혈액과 비뇨 내에 있는 수은 수치를 내리기 위한 시술을 받게 됐습니다. 저희 공기로도 퍼지지 않나요? 그렇지. 수은, 그렇죠. 집에서 이게 깨면 네, 그 퍼지죠. 퍼지잖아요. 가족도 위험할 뻔한 거 아니야? 그런데 히어로가 되겠다는 금쪽이의 철없는 장래의 희망 때문에 부모님을 철렁하게 한 전과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엔 스파이더맨이 되겠다며 거미가 자신을 물게 한 어처구니 없는 짓까지 벌였었는데요. 정신 못 차리고 이번엔 위험천만한 수은을 무려 3번이나 몸에 주입한 겁니다. 아니 뭐 공상과학물 다 좋은데 따라하면 안 됩니다. 왜 따라해? 아무리 좋아도. 슈퍼맨처럼 하늘 날고 싶다고 뛰어내리면 안 되잖아요. 큰일 나지. 소년이여, 영웅이 되고 싶나요? 영웅이 되기 전에 우리 사람부터 됩시다. 2019년 중국 25세 청년 샤오왕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처음엔 남는 장사라고 생각했는데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이었는지 이제 깨달았어요. 샤오왕은 8년 전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뼈아픈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슨 잘못을 했길래 8년이 지났는데도 힘들어하는 거예요. 사건의 발단은 샤오왕이 17세였던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엄마, 저 휴대폰 바꿔주세요. 아, 다른 애들은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아들, 요즘 좀 힘든데 엄마가 돈 많이 벌면 그때 사줄게. 이 고가의 신형 휴대폰이 갖고 싶었던 샤오왕. 하지만 집안 형편이 넉넉지 않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마음은 이해하는데 그걸 아들이 갖고 싶은 걸 못 사주는 엄마 마음도 좀 이해해주지. 근데 참 그런 거를 이해 못하죠, 전화할 때는. 그럴 수 있... 왜 나만 못 가져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집에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부모님이 휴대폰을 사주지 않자 자신이 직접 돈을 벌어서 휴대폰을 구매하기로 마음먹은 샤오왕. 여기까지는 좋아. 자기 스스로 돈을 벌겠다. 네, 샤오왕은 인터넷에서 한 광고를 보고 연락했습니다. 샤오왕은 22,000위안, 한화 약 370만 원을 받고 이것을 판매하는 걸로 계약했습니다. 뭘 팔았지? 샤오왕이 갖고 있는 것 중에 370만 원짜리가 있을까요? 아, 집에 있는 뭐 이렇게 가보나 뭐. 가전제품이나 이런 거겠다. 자, 샤오왕이 신형 휴대폰을 사기 위해 판매한 건 바로 자신의 신장. 장기구나. 돌버프로크에게 장기 밀매를 한 거였습니다. 아이고 미치겠네 진짜. 아무리 철이 없어도 그렇지. 얼마나 가슴이 갖고 싶었길래. 가슴이 찢어져요, 진짜. 그 신장이 하나 나간다는 거에 대한 심각성을 예. 모르는 거지 뭐. 내가 의미가 있는 사람한테 이걸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이걸 나 정말 겁없게도 본인의 신장을 팔아 신형 휴대폰을 산 17세 샤오왕은요. 휴대폰도 살고 태블릿 PC도 살 수 있다니
어차피 신장은 2개니까 이 정도면 남는 장사지. 하지만 며칠 뒤 샤오왕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극도로 악화됐고 어머니가 추궁하자 뒤늦게 장기 밀매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평생 쓰는 신장을 판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자기도 건강해지고 아주 엄마 가슴에 대못을 박았네. 그리고 8년 뒤 2019년에 전해진 샤오왕의 근원. 불법 신장 적출 수술을 받을 때 감염된 수술 부위 때문에 건강이 급격히 악화. 결국 혈액 투석까지 받아야 하는 몸이 됐고요. 오랜 병원 생활로 경제적 어려움에까지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특종은 최근 미국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신종 범죄 그 현장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뭐야 바로 좋죠. 너무 막. 지금 가로등 날라갔죠? 추격전인데? 위험하다. 그렇게 가? 뭐 하는 거야? 아 무슨 게임하듯이 저렇게 하고 있네? 왜 저러는 거야? 왜 저래? 왜 사람 있는데 왜 차를 보는 거야? 아니 저기는 인도예요. 사람 가는 지역이었어요. 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뭐지? 최근 미국 전역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차량 절도 범죄. 특징은요. 범죄 타깃이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특정 브랜드 차량들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피해 차량 차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은 건 물론이고 해당 브랜드의 다른 차주들도 혹시 절도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이 큰 상황입니다. 하필 우리나라 차만 골라서 훔치는 거예요? 설마 이거 뭐 아시아인 혐오 뭐 이런 겁니까? 국내 특정 브랜드의 자동차가 미국의 10대 절도범들의 먹잇감이 된 이유. 현재 대부분의 국내 브랜드 차종에는 특정 칩의 신호가 없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엔진 이모빌라이저라는 도난 방지 장치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요, 이 도난 방지 장치 탑재가 선택사항. 그래서 과거 일부 시기에 생산된 국내 브랜드 차종에 이 도난 방지 장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도난 방지 장치가 없는 일부 국내 브랜드 차량이 절도범들의 타깃이 됐고요. 더 큰 문제는 해당 차량 절도 방법이 SNS를 통해 확산. You got a flathead. You stick your flathead right here, and just put the flathead in there. You break it. Then you start it with a charger piece, like this. Like if you used to have a Honda Air Q, you don't ever supposed to leave a plug-in piece right here. 야 진짜 너무 쉽다. 이렇게 공유되면 엄청나게 피해가 났겠네 진짜. 이렇게 손쉽게 차량을 훔칠 수 있다는 게 알려지면서요. 미국의 일부 10대들 사이에서는 차량 절도를 인증하는 것이 유행처럼 퍼져서 하나의 챌린지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와 이거는 대책이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갈수록 심각해지는 피해에 국내 자동차 브랜드의 미국 법인에서는요. 당국과 협력해 핸들 잠금 장치를 지원하고 도난 방지 보안 키트를 추가로 개발해 제공하겠습니다. 보안 장치가 탑재되지 않은 일부 차량 소유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2월 본격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며 전 세계가 셧다운되고 공포가 절정으로 치닫던 시기. 미국 뉴욕에서 그 공포심을 더 극대화시켰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야 2020년 2월이면 코로나가 이제 시작되는 시기잖아요. 정보도 없고 네. 공포가 진짜 극심했을 때 아닙니까? 제일 무서웠죠 진짜. 맞아요. 아니 방호복을 입고 계신 분들이 방호복을 입고 있으면 좋은 건가? 아니면 전철에 코로나 환자가 와서 뭐야 왜 그 상자를 왜 던져? 방호복을 입은 남성들이 유독성 물질 스티커가 붙은 박스를 들고 지하철에 탑승. 코로나19로 인한 공포심이 확산되기 시작했던 시기라 두 사람의 수상한 모습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남성들이 박스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바람에 그 안에 있던 액체가 지하철 바닥에 쏟아졌고요. 이에 승객들은 말 그대로 아비규환, 소리를 지르며 다른 칸으로 도망가거나 좌석 위로 올라가 피하는 등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와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엄청난 테러잖아요. 천만다행히도 이 모든 것은 10대 소년 데이빗과 모리스의 장난.
데이빗과 모리스가 저런 장난을 친 이유. 바로 SNS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의 행동을 영상으로 촬영해 코로나 바이러스를 조심하라는 내용과 함께 인터넷에 직접 업로드했고요. 높은 조회수를 기록할 만큼 비난 여론도 쏟아졌습니다. 이에 소년들은 아, 그저 장난이었어요. 위험성이 전혀 없는 음료수와 비누로 만든 액체였다고요. 라며 반성은커녕 대수롭지 않은 반응을 보이며 또 한 번 공분을 샀습니다. 아, 이게 액체 음료수하고 비누를 섞은 건지 진짜인지 그걸 보는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더 나쁘다 생각하는 게 다 조회수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면서 선의의 메시지인 척 하려고 코로나 조심해라라고 말도 안 되는 썼다는 소리하고 게 앉아있어. 진짜 최악인 것 같아. 누군가의 불안감을 장난과 재미의 대상으로 삼는 일. 아무리 10대여도 절대 해선 안 되는 행동이라는 것을 깨달아야겠습니다. 2015년 9월 10일 미국 조지아주 비 오는 날 밤. 아버지 차를 몰고 나온 18세 소녀 크리스탈 맥기는 친구들과 함께 드라이브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사고가 발생. 다행히 크리스탈과 친구들은 경상을 입고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비 오는 날 밤은 사실 그 운전이 숙련된 분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죠. 네, 어떤 돌발 상황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10대이기 때문에 운전 실력이 미숙하지 않았을까. 경험이 부족해서. 아닌가요? 자, 이 교통사고의 원인은 다름 아닌 크리스탈의 과속 운전. 그녀는 당시 법정 제한 속도 88km인 도로에서 시속 172km로 달리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 차주인 피해자 웬트워스는 치명적인 뇌 손상을 입고 중환자실에서 5주간 집중 치료를 했지만 결국 평생 휠체어를 타야 하는 장애를 안게 됐습니다. 차가 그냥 반파됐네. 아니,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돼버렸네요, 진짜. 아니 상대방 차주가 너무 심각한 부상을 입었잖아요. 네. 친구들이 좀 말렸어야죠, 이건. 너무 불장난 같은 행위 아닙니까, 이게 진짜. 말리긴 말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크리스탈이 친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위험하게 과속 운전을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너 뭐 하는 거야? 속도 줄여! 잠깐만 인증샷만 찍고 속도 줄일게. 아니, 저 상황이 인증샷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크리스탈이 찍으려 한 인증샷은 사진 공유 앱의 스피드 필터를 이용한 것입니다. 스피드 필터는 움직이는 속도가 자동으로 기록되는 기능으로 당시 이 필터를 사용해 시속 100마일, 160km가 넘는 인증샷을 찍는 것이 유행. 실제 사고 직전 크리스탈의 스피드 필터에 기록된 최고 시속은 무려 182km였습니다. 해당 필터는요, 사고 발생 2개월 전인 2015년 7월에 이미 위험성이 제기되며 미국의 청원 사이트에 필터 삭제 청원이 올라왔을 만큼 논란이 많았던 기능인데요. 이게 경쟁적으로 자꾸 이게 유행을 하니까 야, 너 아직 안 해봤지? 야, 그것도 안 하고 뭐하냐? 이런 것 때문에 미치는 거거든. 그러니까 저런 게 경쟁이 붙으면 점점 더 숫자 높이려는 행동들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저 이제 넓게 보면 사실 필터를 만든 회사도 책임이 있는 거죠. 책임이 있지. 저런 걸 왜 만들어? 결국에 이런 사고가 났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의 금쪽이 크리스탈은 반성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직후 크리스탈은 병원에 실려가면서도 살아있어서 행운이야 라는 문구와 함께 피투성이인 채로 셀카를 찍어 SNS에 게시. 끝까지 못 말리는 금쪽이 면모를 보였는데요. 이후 상대 차주인 피해자는 가해자 크리스탈과 메신저 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한순간의 실수인데 그 한순간의 실수에 다른 사람 인생이 남은 인생이 엉망이 됐다고요. 죄책감을 좀 가져라. 2021년 미국의 한 학교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 선생님, 제 책상에 있던 컴퓨터가 없어졌어요. 교무실 CCTV도 없어졌던데 누가 훔쳐갔나 봐요. 아, 학교에서 절도 사건이 발생했구나. 다 뜯어갔나 보다. 이거는 내부를 아는 사람일 테니까 학생인가? 그런데 더욱더 심각한 건 이 같은 절도 사건이 해당 학교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 캔자스 로렌스 고등학교,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공립학교, 플로리다 로튼 칠레 중학교 등등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미 전역의 학교 곳곳에서 2021년 9월에 특히 수백 건의 절도 사건이 발생.
화장실 변기를 비롯해 교무실 서류와 소화기, 주차장 표지판 등 각종 학교 비품이 도난 파손됐는데요. 저 동네 그냥 잡범 아닙니까? 이거 뭔 챌린지구나. 그럴 챌린지?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지금 말한 세 동네가 다 하루 저기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동네가 아니에요. 되게 먼 거리예요. 알고 보니 미 전역을 충격에 몰아넣은 학교 연수의 절도 사건의 내막은 사실 Devious Leaks, 사악한 도둑질 챌린지. 아, 거봐. 네, 한 기자님이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도둑질하는 챌린지가 유행한 거였습니다. 아, 별게 다 유행이네, 진짜. 저 지금 이제 볼일 바지 보고 있는 벗겨가는 친구들 거예요? 바지를 벗기고 있습니다. 미국 화장실은 저 밑이 열려 있거든. 맞아, 맞아. 그 정도 간격이 혹시 안에서 있거든요. 뭐 일어날까 봐. 뭐 이것도 가져왔어? 게임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 이거를. 이건 철이 없다라고 얘기하기에는 그냥 범죄인데요. 처음엔 학생들 사이에선 학교 화장실의 휴지, 비누 등을 훔쳐 책가방에 넣어 무사히 빠져나오는 과정을 영상으로 인증하는 것이 유행했는데요. 그러다가 또 더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싶었던 학생들이 급기야 학교 변기, 세면대를 망가뜨리고 교무실의 컴퓨터, 소화기까지 훔치고 학교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영상을 촬영. 사악한 도둑질 챌린지가 유행한 겁니다. 학생들의 절도 챌린지가 심각해지자 미 교육당국은요. 학생들의 행동은 엄연한 범죄 행위며 정학 혹은 퇴학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라며 경고했습니다.